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바로 D-1 아닙니까? 앞서도 설명 좀 충분히 하던데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하루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중간선거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네. 현재 상황 파악해보죠. 네, 중간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성격은 있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4년 임기의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열리는 것을 흔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라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의원, 연방이 되겠죠. 주지사도 하고요. 주검찰총장, 그리고 주상하원, 주하의원 등 주요 선출직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데요. 초점은 2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을 뭔가 좀 견제하는 상하원 연방정부 상하원 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겠고요. 이게 2년간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중간선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자는 상하원에서 얼마나 또 네. 의석을 가져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하원은 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50개 있지 않습니까? 주당 2명이 있는데요. 100명을 3분의 1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3분의 1이 이번에 바뀌는 거가 되겠고요. 하원은 주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2년 임기로 435명을 이번에 전원 선출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정치에서 상원은 연방 50개 주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가 되겠고요. 예. 하원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가 제일 하원 의원의 선거 의원이 많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 선거인들이 제일 많은 거가 바로 그 두 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비슷했을 거예요. 미국의 중간선거 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었나 싶은데 네. 이번에는 유독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대통령이 트럼프여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호도가 분명히 갈리고요. 네. 의회에서도 어떻게 의석수가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공화당의 의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의회의 권력을 장악했을 경우에 탄핵 공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셨지만 의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하원에서 일단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그 대통령을 이거 탄핵시킬 수 있거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방 정부에서 탄핵이 된 것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뭐 민주당이 더 많이 되더라도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실제로 탄핵까지 가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할지 어쩔지 이런 것들도 중간선거에서 의미를 따지는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의 판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물론 네.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대통령 대선 때도 네. 잘 못 맞춰가지고 설문조사 이거 또 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까지 나온 설문조사 양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설문조사 저도 아주 명확히 기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처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 보면 욕을 크게 먹었거든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숫자만 보여드렸을 뿐인데요. 이거는 리얼 클릭 폴리틱스라는 것에 출처를 갖고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상원과 하원인데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 빨간 거는 미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끝에 보면 좀 공화당 쪽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화당이 50석 이상 무난할 거라는 시각이 일단 다수가 있겠고요. 하원은 약간 공화당이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예. 그 상원은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도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하튼 민주당이 200석 이상, 공화당이 196석 이상. 그런데 뭐 경합 지역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토요일자, 미국 시간 토요일자의 지금 설문조사 결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의 균형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보면 우리나라랑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무슨 원내대표나 이렇게 뭐 대통령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네. 무조건 이제 따라가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뭐 누가 집권하는 거는 일반적인데요.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나 있더라도 크게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공화당 약간 상승세가 있고 일부에서는 하원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보면 요즘 보면 캐러밴이라 그래갖고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중남미에서 멕시코로 계속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5만 명인가요? 지금 군대를 파견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종차별주의 그래갖고 민병대랑 여러 번 TV나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랑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합법적인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사유지라고 하고 군대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민병대가 또 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다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흘 됐나요? 민주당 핵심 인물 쪽으로 폭탄물이 배가된 게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이민법 개정 얘기가 핫 이슈인데 이민법이란 게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일부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원정 출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러니까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에 대한 그런 개정 이게 현실화되긴 제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얘기가 있겠고요. 무역 전쟁, 찬방 논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판에서는 공화당 힘이 다시 약간 빠진다는 시각이 미국의 CNN이라는 정치 분석가들의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정도가 지금 어제까지 제가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 이렇게 두 번째 정도만 빼고는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밀고 나갔었던 정책들 그리고 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또 어떤 무게 균형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은 중간선거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 말씀이 약간 들어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학부를 정치학 전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나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한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웬만한 나라의 선거는 호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그랬고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됐을 때 뭐 끝장날 것 같지만 살아났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도 끝장날 것 같지만 주가가 오히려 크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네. 크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선거란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 그러면 선거에 뭐 불법이나 이런 것 필요하고 선거란 제철을 믿으신다면 다수의 국민이라든가요. 다수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때도 호재로 작용됐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저는 누가 뭐 다수당이 되건 간에 기본적으로 저는 호재 인식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예상을 한 대로 나오든 예상하지 네. 못한 대로 나오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호재 인식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샤이 트럼프가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 나오면 샤이 트럼프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미국에 어찌됐건 누가 투표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결국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정치학적인 논리일 수 있는데 네.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주식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도 한번 시향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거 그냥 팩트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950년 이래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첫 1년 동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날부터 그 다음 365일입니다. 달력상 1년이 아니라 네. 평균 주가가 무려 15.4%가 올라갔고요. 이것은 중간선거 이후에 소위 우리나라 보면 불확실성이고요. 영어로 보면 뭐 카밍 이펙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림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보면 이건 결과치잖아요, 결과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해보자면 네. 시장 자체가 좋아서 네. 중간선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네. 그냥 원래 관성대로 이렇게 올랐던 거 아닐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궁금점이 있었어요. 네. 제가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이 그림 찾기에는 사실 뭐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이거 한 블로거 분이 예. 블루스 오브 배우란 분이 이거 블로그에서 한 거를 찾은 거를 저도 그냥 제용 인용했는데요. 네. 이게 흥미롭습니다.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연초 대비 네. 중간 선거일 이전까지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다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이 많이 했어요. 조금 플러스 난 적 있지만 이건 1962년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잖아요. 지금 네, 거의 네. 뭐 돈 아니면 플러스 보합인데요. 이게 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그 과거 사례인데요. 초록색은 그 다음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는 뭔가 불확실성 있고 뭐 트럼프가 왜 되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마이너스 났다가 다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가 과거의 사례인데요. 여기 앞서 써놨지만
과거의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과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표 보면서 또 질문이 하나 드네요. 네. 좀 집요하게 하나만 더. 네. 가을, 네. 겨울 되면 네. 사실 연말 랠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중간 선거 때문에 하반기가 좋았던 게 아니라 네. 이런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건 진짜 또 깜짝 놀란 건데 사실 이거 찾으면서 또 같이 뭐 도움 받은 거죠. 제가 찾은 게 아니라요. 네. 아래쪽 있죠. 아래쪽은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 선거 있는 그 해의 주가를 연가를 본 건데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연한선. 네, 연한선이고 파란선은 중간 선거 있던 해요. 중간 선거 있던 해의 차이인데 네. 그게 보면 9월, 10월부터 확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데요. 네, 점점 커지죠. 바로 이런 것이 중간 선거 선 전후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카밍 이펙트가 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딱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건 이번에도 뭐 비슷할까요? 그건 전혀 모르죠. 다만 과거의 사례도 비슷한 어떤 경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정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드리지만 선거란 거는 누가 되든 간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다수당이 되건 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국민이라든가 왜 주민이 하면 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건 주민이 원하는 바로 결과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이익도 올라가고 일단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특정 기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간 선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들 그리고 이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시장의 전망까지도 기존의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